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친구가 뭘 하길래 네티즌을 잘 알까라고 말씀을, 그래요? 마이크를 달았는데 안 되나 보죠? 예. 이 친구는 어떤 이력이 있길래 네티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웹기획자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과거 티저 광고라고 해서 선영아 사랑해라고 하는 마이클럽닷컴에서 여성의 커뮤니케이션부터 저는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으로 와가지고 미즈넷이라고 하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가 구축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서비스를 맡았고요. 영화에서 어떻게 컨텐츠가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그쪽에서 또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은 건 아시죠? 세상 살아가는 얘기와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근데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거를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공헌이라는 거를 만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피빈이 있었어요. 근데 해피빈이 모금을 하고 사이 좋은 세상도 모금을 하는데 다음까지 모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어찌 보면 이해관계자들, 우리의 이제 뭐 네티즌이라든가 아니면 비영리 단체 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 모금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왜 근데 사이 좋은 세상하고 해피빈을 보니까 기관의 목소리로만 너무 일방통행을 한다라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기관은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실행을 하는 데기 때문에 모금 제안도 스스로 하고 있고 네티즌들은 단순히 목소리를 담아내기보다는 거기에 기부를 하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온라인 커뮤니티니까 온라인스러워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네티즌들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티즌들이 한쪽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의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해가지고 모금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의외로 한 개인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모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모금 서비스에 네티즌의 목소리를 한번 담아볼까? 라고 해서 기관이 아닌 기관의 선생님들도 네티즌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모금이 되나 보다. 근데 거기서는 모금이라는 이슈보다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이슈, 네티즌이라는 이슈를 접근했다라는 움직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제가 발견을 했고요. 그 키워드를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론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는 경험으로 나왔던 키워드라 이게 과연 좀 의미가 있을까 자신은 없었는데 또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발표 자료라든가 아니면 과제로도 내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교수님들도 되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신을 갖고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 모금 플랫폼 되게 많아요. 요즘에 보면은 그냥 이거는 트렌드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피빈도 있고요, 희망에도 있고요, 행복주식 거래소도 있고요, 개미 스폰서라고 이게 이제 약간 사회복지성 성향을 조금 강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텀블버, 유캔 펀딩, 굿펀딩, 펀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도 정말 활발하게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 기부의 경우가 단순히 이제 리워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부를 한다면 요즘 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리워드라고 해서 비재무적인 어떠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회복지 쪽에서 만들기 아마 힘드셔서 오히려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좋아하고 제가 온라인을 좋아하는. 근데 요즘에 또 온라인이란 말도 되게 좀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모바일이란 말도 많이 쓰기 때문에 웹가, PC, 앱, 이런 얘기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라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엄청나게 빨라요. 저희도 되게 잘 되는 모금을 보다 보면요, 일 안 하고 새로 고침만 하고 있어요.
새로 고침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산력이 강하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확산력이 강하기 때문에 빠른 거고요. 또 하나는 반응이 매우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우리 만나게 되면 솔직해지지 않습니다. 칭찬만 하죠. 서로 어머 너무 반가워요. 뭐 행사 끝나고 나면은 뭐 오늘 행사 너무 좋았어요. 뭐 제가 뭐 들었던 행사 중에 뭐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만 뭔가 익명이 보장된 곳에서는 강의장이 너무 어두웠어요. 라든가 뭐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명의 공간이,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중에는 뭐 의미 없는 악플은 배제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기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3, 40명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어마어마한 리소스가 들어요. 행사장 알아봐야 되죠. 음식은 뭐 드릴까, 뭐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 내부 커뮤니케이션. 온라인에서는요, 내가 10,000명을 만나도요, 정말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정말 열심히, 얼마 전에 우리 나름대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리더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모금이 있고요. 이거 언제 오픈되나? 우리는 모금을 시작을 할 때 500명이라는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단 몇 시간 만에 500명이 달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1시간 안에 우리 팀 내에서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SNS를 통해서 아는 사람한테 막 보내는 거죠. 이 모금 좀 주변에 서명 좀 해달라고 해. 그리고 내가 10명을 보내잖아요. 아주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3명한테만 얘기해줘. 그러면 요 얘기를 그대로 퍼나르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그거 퍼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한 다음에 3명한테만 얘기해줘. 3명한테만 얘기해줘. 그럼 순식간에 500명이 달성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뭐 10분 정도 착착착착 날려서 하면은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거고요. 모금에서는, 실제 온라인에서는 모금 같은 거 올릴 때 제목 올리고 뭐 이야기 몇 개 좀 올리고 사진 몇 장만 올리면 우리 기관을 알릴 수 있는 모금 페이지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앞전에도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 관장님들께서는 모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행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음세대 재단에서는 모금을 넣었느냐? 저는 이 하나하나의 단계가 아무 관심이 없는 건요, 클릭조차 하지 않는 단계예요. 무관심.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관심을 해보면 보는 정도, 클릭해서 그 다음이 댓글하거나 추천하거나 퍼가기 하는 그 정도 단계까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공감의 단계가 기부의 단계입니다. 기부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시고 본인들이 참여를 해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티즌들의 마음은 요 정도 움직이는 거야. 너무 쉽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모금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절차를 하기 위해 내가 이 정도의 경험을 했다면 얘는 난이도가 훨씬 낮은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금이 이루어진 그런 프로세스나 아니면 뭐 그런 특징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 앞에 단계를 훨씬 쉽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포털 사이트에 많이 홍보를 하고 싶어 하고요. 행사 같은 거 끝나면 또 저한테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캠페인이 있는데 좀 뭐 다음에서 홍보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다음 카카오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음 카카오에서 홍보를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모금 캠페인 같은 거 해가지고 1억 정도 배너 돌렸는데 60몇만 원 모금이 된 적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요 희망이가 오픈되기 전이었는데 그냥 담당자끼리 다음 사람이 만나고 그 다음에 기관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픈을 했더니 아무리 다음을 움직여서 담당자는 움직였지만 네티즌은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담당자가 너무 그 비영리기관 선생님께도 죄송하고 또 내부 개발자하고 디자이너한테도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60몇만 원에 본인 돈을 슬쩍 나중에 30몇만 원을 나눠서 기부를 해가지고 그 심정적인 마지노선인 100만 원을 넘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면서 네티즌을 움직여야 성공한다. 그리고 이제 희망회가 또 관장님들 많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음에서 진행한 온라인 모금 사이트예요. 어찌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해피빈하고 다른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가 다르냐면 네티즌들이 직접 이거를 퍼날릴 수 있는 게 되게 강해요. 저희는 네티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확산력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네티즌들이 퍼갈 때마다 다음 카카오가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어찌 보면은 머니레이징을 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이슈레이징을 하는 공간이에요. 이슈레이징이 되지 않고 이게 뭐 이렇게 펼쳐져 나가지 뻗어져 나가지 않으면 이 공간에서 사실 담겨 있게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해피비보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직접 네티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티즌들이 기부하는 그 기부금은 훨씬 많은 공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명의 서명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서 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심사는 뭐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서 심사를 하지는 않아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기관이 솔직히 뭐 그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은 관련된 행사를 한 경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모금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모금만 1,700개가 넘고요. 그리고 모금액은 지금 여긴 83억으로 되어 있는데 86억 정도 되어 있고요. 참여 네티즌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0만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500만이 넘는 네티즌들과 1,700개가 넘는 모금을 하다 보면서 느꼈던 나의 경험, 그거를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내에서 과거, 이제 저도 헷갈려요. 다음 카카오 직원이 된 지가 이제 2개월이 조금 넘어서 아무래도 이 경험은 다음 위주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매년 평균 30%씩 성장한 서비스가 다음에서 유일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찌 보면은 한 번, 그러니까 네티즌 한 명의 기부금이 아니고요. 한 회 기부금. 저는 사실 되게 부끄러워요. 저 스스로도. 나도 한 해에 5,000원 할 때도 되게 많은데 내가 모르는 그 네티즌 분들은 거의 10,000원. 최근에는 이게 누적 금액이기 때문에 연도로 치면은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한 개의 모금당 평균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서 모금을 진행하셨던 단체들은 평균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4분의 1 정도의 모금이 조기 달성,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뭐 조기 달성 하긴 하지만 3개월까지도 그래도 뭐 짧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 모금을 시작을 하면 3개월까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기간에 제한을 둔 거는 그것도 온라인의 특징이긴 한데요. 해피빈 같은 경우는 1년씩도 걸어 두시게 해서 좋아하시긴 해요, 단체분들이. 하지만 온라인은요, 뭐든지 빨라요.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슴 아팠던 여태까지 사건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너무너무 집중해서 한 달까지 가지도 않아요. 일주일 동안 온라인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되면 일주일 후면은 사라지는 게 온라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길게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이슈레이징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되 3개월까지 기부함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모금당 평균 2,600명의 네티즌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할 때 2,000명이 넘는 네티즌들과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다 그래프예요. 100% 달성한 건데요. 이게 진짜 한 페이지를 그대로 제가 캡처를 뜬 거고요. 얘가 한 페이지를 그대로 캡처된 거예요. 그냥 리스트. 어떤 페이지는 정말 종료된 모금이 100%가 다 이렇게 100%가 100% 모금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목표 달성을 하는 모금들이 되게 많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에 보면은 첫 화면에 저희 모금을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거기서 한번 걸리면 거의 몇백만 원씩 모금이 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강의에서도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맨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무조건 온라인에서 소통을 하려면 내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기가 저는 온라인의 소통 공간, 나만의 아니면 우리 기관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만 걸어놓으면 걔가 확산이 될까요? 이곳은 정보 저장소의 역할만 하지 확산을 해주거나 어떠한 다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블로그만으로도 될까요? 홈페이지하고 블로그는 요즘 뭐 성격이 많이 합쳐지긴 했지만 얘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어떨 때 사용하시면 되냐면 잘 수정할 일이 없는 것들 있죠. 우리의 주소, 아니면 위치, 아니면 우리의 뭐 소개, 연협, 뭐 걸어온 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홈페이지 하시고요. 계속 생산해 내는 컨텐츠는 블로그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도 확산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SNS는 계속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SNS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SNS의 한계는 뭐냐면요. 퍼뜨리는 기능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일회성이에요. 내가 과거에 뭐 했지? 막 했었던 거 카테고리를 정리해 보려고 하거나 조금 자세한 정보를 알려고 하면은 SNS는 한계를 갖고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생산을 해내고 내가 잘 정리된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 내용을 쌓고요. 여기에는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은 더 보는 거는 이쪽 링크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을 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재단 페이지인데요. 다음 세대재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되게 잘 걸어놓고 계세요. 저희도 해야지 하면서 잘 못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기관의 SNS나 다양한 그런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뭐 블로그 같은 거 주소를 담당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내부에 소속된 직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하고 소통하는 네티즌들은 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도 진료찾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공간 어딘가에 쫙 모아놓으세요. 여러분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러고 그쪽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새로운 것들도 새로운 기사 같은 거 생성되면 알려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우군들한테 우리의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것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제가 희망회라는 거를 만들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은 블로그 글로 2,900만 원을 모으는 네티즌들을 보게 되었어요. 본인들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공간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런 소셜 모금을 만들게 되었고 크라우드 펀딩의 역사가 5, 6년 정도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보다 먼저 그냥 누구나 모금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저희 희망회 같은 경우는 우측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뭔가 확산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글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나가게 만들면 안 돼요. 글은 너무 예쁘게 쓰신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온라인에서 글을 보고 닫기 버튼을 눌렀다. 걔는 온라인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같은 거 보시다 보면 누군가는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뭐 이런 행위도 하시고요. 아니면은 이 주소를 복사해서 퍼가주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모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액션하진 않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정보를 알려주고 나서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퍼갈 수 있다면 이거를 꼭 주변에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한 사람이 봤지만 아니면은 20사람이 봤지만 그 행위로 40사람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계속 퍼갈 수 있게 하고 퍼갈 때마다 이렇게 후원금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다음 카카오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가장 먼저 카카오로 퍼갈 수 있는 기능까지 되어 있고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카카오로 10명이 퍼가면 1,000원의 기부금이 생겨요. 그거는 다음 카카오가 기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거나 사나 헤드 타이틀을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스로도 낚시에 걸렸구나.
제목에 걸려서 많이 들어가시죠. 결국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너무나 수많은 그런 컨텐츠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음에 있으니까, 뭐 카카오에 있으니까, 뭐 우리 사회공헌 팀은 엄청 홍보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다. 내부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개편 한번 할 때마다 탑에서 쫓겨나는 서비스가 있고요. 앞으로 당겨지는 서비스가 있고요. 뒤로 밀어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클릭률로 인기가 없는 서비스들은 뒤로 가게 돼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이제 리더들의 의지로 첫 화면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경쟁이에요. 다음 초기 화면, 아니면 뭐 모바일 초기 화면에서 봤을 때 그 수많은 컨텐츠 중에 일단 내게 눈에 띄어야지. 아무리 남들보다 10배 많이 보이면 뭐예요? 아무도 클릭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컨텐츠를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바꿔봤어요. 잘 모금이 안 됐었던 것들.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들 코피노를 도와주세요. 네. 이거 되게 담당자 관점에서 쓰신 거예요. 담당자는요, 코피노를 알려주고 싶거든요. 필리핀에 버려진 아이들 코피노를 알려주고 싶은데, 네티즌들은 이 제목을 보는 순간 클릭하지 않아요. 난 코피노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도와달라라는 말은 온라인상에서 도와달라, 어렵다, 이런 말들은 수도 없이 보게 되기 때문에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꿔봤냐면요, 코피노 아기 분유값 없어 설탕물 먹어요. 이게 본문에 다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미혼모들이 한국 사람,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서 도대체 코피노 아기가 무슨 아기길래 분유값까지 없을까라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필리핀 여성과 아이를 갖게 되고 버려지고, 그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코피노라는 부끄러운 이름까지 생기고,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설탕물을 먹인다. 막 너무 진짜 너무 도와주고 싶죠. 처음보다. 이게 그래서 480 몇만 원으로 모금이 달성됩니다. 어떤 엄마가 보고서 미지넷에 퍼갔어요. 그리고 미지넷에 있는 글을 보고서 아줌마들 카페에, 엄마 맘카페에 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순식간에 며칠 만에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도 다른 친구처럼 소풍 가고 싶어요. 이게 요즘에는 그나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 아직도 그 올드한 마인드 있잖아요. 불쌍하다라는 의미를, 아니면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미, 지원의 의미를 아직도 먹고 입고 자는 공간에 한정을 합니다. 그렇게 긴급하지 않으면 그걸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소풍비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 지금 묵을 곳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이런 말 할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요즘 어려운 친구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 그 친구들이 그걸로 고민하는 거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내가 다른 아이들이랑 이게 어떤 소풍이었냐면 5만 원짜리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현장학습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그 5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소풍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딱 보니까 할머니가 점심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5만 원을 마련을 하시려고 이렇게 모으시고 있으셨나 봐요. 손주 주려고. 이 친구들은 현장학습도 다 똑같이 가고 싶어요. 이게 10만 원짜리든 20만 원짜리든 학교에서 하는 행사면 더 그거를 내가 못할까봐 두렵고요. 할머니한테는 이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손주 생각에 저거 보내주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다른 관점에서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헤드 타이틀. 참 이게 저희는 헤드 타이틀을 항상 바꿔봐요. 이제 이 뒤에 장표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헤드 타이틀을 바꾸는 데 따라서 같은 모금이 같은 장소에서 프로모션 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 보면 화재로 집이 사라졌습니다. 주영이네를 도와주세요. 너무 지금 현장이 안타깝잖아요. 이런 것도 탑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클릭하실 것 같아요?
화재로 주영이네 집이 뭐 사라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잘 클릭 안 해요. 요거를 저희가 탑에 걸었고요. 잘 안 보이시죠? 어두워서. 삽시간에 번진 불길, 엄마와 딸은, 점점. 되게 마음이 급해지죠. 엄마와 딸은 과연 탈출을 했을까 안 했을까. 다만 저희도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본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하지 말자. 그리고 자극적인 단어, 뭐 그런 단어는 쓰지 말자. 다만 이 단어가 본문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때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보시면 정말 삽시간에 불길이 번졌고요. 엄마와 딸이 가까스로 탈출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냥 집이 사라진 걸 떠나서 사람에 좀 더 초점을 맞출 때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짜 해보면요. 본문을 다 보여주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뭔가 점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정말 저희가 테스트도 다 해봤었어요. 네, 들어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뒤태는 아름답다. 이거와 그녀의 뒤태는 점점. 이러면 갑자기 클릭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피를 헤드 타이틀을 할 때요. 조금 더 궁금증을 유발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친구의 눈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감성적인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눈동자라고 기관 선생님께서 뽑아주셨는데요. 요것도 초반에 모금이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요렇게 바꿔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왼쪽 눈, 세상에서 가장 아픈 오른쪽 눈. 비슷해 보이지만 되게 느낌이 다르죠. 예, 뭔가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해지는, 왜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꿈 많은 어요나 저는 신장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27살 꿈 많은 어요나입니다. 신장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없어 지금은 이 세상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서 어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기관 선생님께서는 꿈 많은 어요나 저는 신장병에 걸렸습니다. 요즘은요, 우리 세상에 이렇게 아픈 병이 있을까 하는 그런 병들이 너무 많아요. 정보의 홍수 속 자극적인 컨텐츠 속에서 이 그냥 신장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새롭게 들리나요? 백혈병부터 시작해서 신장병은 그렇게 심한 병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요나에게는 이게 그냥 병이 아니었어요. 어요나는 수술비 없어서 이 세상을 떠날 날을 기다리는 그런 몽골 아마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방의사님 강의에서 제가 가져온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기보다는 제가 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시간상의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 분은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신 적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헤드 타이틀하고 연결을 시켜봅니다. 네. 여기 보면요. 나는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보이지 않은 거하고 나의 이야기는요,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카피인데도 눈으로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멋진 여성이 와서 이 카피를 누군가들은 이제 여기서 돈을 주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거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뾰족구들을 신은 여성이 와서 돈을 주지 않고 이 사람은 제목을 착착착착착 바꿔주고 가고 갑자기 돈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의 역할은요, 여기서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카피를 바꾸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날 나는 볼 수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덧붙였어요. 이날 아마 사람들은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저도요, 제주에 살면서, 저는 제주댁이에요. 제주에 살면서 좋은 게 날씨. 사람들이 왜 제주가 좋아? 처음에는 제주에 와서 왜 제주가 좋아? 전 제주가 싫었어요. 이사 오자마자는. 서울이 좋았어요. 작년에 이사 왔는데 왜 제주가 좋아하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르겠대요. 뭐 그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제주가 서울보다 좋은 건 자연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침에 딱 오다 보면요, 예쁜 하늘을 보고 뭐 한라산에 걸려있는 눈을 보고 이러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아침의 느낌하고 연결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줄 때 맞아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오면서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지? 아마 감사하고 되게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포인트를 찝어줬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관점에서 네티즌들의 마음을 환기시킬 수 있는 컨텐츠로 다가갔을 때 네티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민낯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카카오에 일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마케터도 했었고 기획자도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미친 듯이 카피를 매일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음 PC 화면 아니면 모바일 화면에서 받은 한 구자로 우리 팀조차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기서 무슨 카피를 내가 내놓느냐에 따라서 기관 선생님들의 모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실 저희는 모금액에 대해서 KPI라고 목표치가 없어요. 왜냐면 사회공헌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금액에 대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면 담당자의 마음은 자극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 사실 저희는 모금액에 대한 목표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사명은 기관 선생님들을 위해서 모금액을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피를요, 요 뒷단에서 구글 덕을 이용해가지고요, 똑같은 시간에 전부 다 저희 팀 10명이 카피 하나씩 올려요. 그리고 나서 카톡을 통해 가지고 후보를 막 받아요. 그리고 10명이서 투표를 해요. 3번, 2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대학생들 인턴이 젊은 감각이어서 잘 돼요. 인턴이 제안한 게. 그래서 이렇게 관장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가 캠페인이나 아니면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거 타이틀을 할 때 한 명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그 중에서 좀 똘똘한 친구들 10명 해가지고 하나씩 내. 그리고서 전 직원이 투표 한번 해보세요. 카톡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뭐가 좋냐면 적어도 우리끼리도 내일은 아니지만 저 담당자가 하고 있지만 우리 서비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장님들께서도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저쪽 파트에서 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하다 생각할 때는 이런 카피 같은 거 만들어 보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카피를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프 보이세요? 카피 한번 바꾸니까요, 똑같은 카피인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바꿉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막 얘 안 나와요. 한 번 바꿨는데 안 나오고 열 때마다 4번도 바꿔요. 저희들이 뒷단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희망이가 끊임없이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훨씬 다른 오프라인 기관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네, 저는 이런 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티즌의 목소리를 활용해야 네티즌이 움직인다. 여기 보면요, 전형경이라는 어떤 네티즌께서 우토로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주셨어요. 일본에 강제징용된 우리 교포들이 사는 마을의 땅이 일본 정부에서 다시 가져가려고 한대요. 이분들은요, 50년 동안이나 살았던 동네에서 3대가 살 수도 있는 동네인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안을 했고요. 요 네티즌의 이야기를 보고 누군가가 우리한테 모금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재단에서 제안이 왔어요. 같이 해보자.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나중에 강의하다가 알았어요. 이분이 누구인지. 아름다운 재단에 간사하셨어요. 지금은 본부장인가 전현경 본부장 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외부 활동 많이 하셔서. 근데 아마 아름다운 재단에서 먼저 제안이 왔었다면 이거는 단체의 목소리를 들렸겠지만 이런 움직임으로 막 1차적으로 네티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관심을 갖는 거를 1차 들이밀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다음을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움직임이 정부까지 움직이는, 이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아이고 안 나오네, 정부에서 우토로지구를 토입을 매입합니다. 이게 뭐 우리의 영향력이 100%였겠어요. 1%였을 수도 있지만 그 과거로 돌아가면 이런 네티즌들의 움직임들 하나하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도 뭐 어떤 분들이 불편하면 저한테 이제 다음이나 카카오를 이용하다가 불편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 이렇게 써보니까 불편해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때 더 공감이 있을까요? 내가 그러면 올리세요. CS나 다음에 뭐 제안하는 그런 거에 10사람만 올리면 그게 훨씬 목소리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서 제가 내부적으로 설득할 때 오히려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오스 어린이에게 전하는 사랑의 도시락. 이런 거가 약간 안 좋은 사례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로벌 비전이에요. 글로벌 비전이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서 막 단체 이야기를 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라오스 어린이에게 전하는 사랑의 도시락이라고 글을 올렸고, 이 내용을 보면 전혀 네티즌스럽지 않고 전형적인 기관스러운 글을 올리셨어요. 캠페인 주제, 라오스 어쩌고 저쩌고, 사업 추진 배경, 맞아요. 목적, 많이 봤던 거죠. 뒤에 사업 예산. 여러분이라면 여기에 기부를 하시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70 몇만 원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요 제 강의를 듣고 가가지고 다시 모금 제안을 하십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2단계 스텝이에요. 선생님이 화상 입은 다리로는 우리를 가르칠 수 없대요. 그 학생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기관 선생님이시겠죠. 그러다 보니 아까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비슷한 얘기예요. 16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글로벌 비전이 이후에 재밌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네티즌을 조금 실제 모금을 하다 보니 네티즌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뭐 도계, 뭐 강원도 도계 지역의 뭐 화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슈만 나오면 보통 기관들이, 큰 기관들이 글로벌 비전한테 밀리는 거예요. 일단 네티즌들은요,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관심 있을 때, 여기는 글을 이제 잘 쓰려고 안 해요. 정말 네티즌처럼 되게 미숙하게 막 착착착착착 써가지고, 우리는 같은 모금일 때, 예를 들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금이면 같은 주제도 기관마다 다 열어드립니다. 다만 먼저 연 거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비전이 한 모금에 1억 넘은 것도 있었고요. 진짜 모금 잘하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자신감을 실어드리려고 맨 처음에 여기에 민낯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네티즌들을 만나보고 소통하고,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잘 되고요,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잘 돼요. 어떤 분들은 모금 제안을 하고 나서 500명 서명에 실패를 하고 나서는 좌절해요. 자신감도 없고 창피하고, 내부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500명도 서명 못 해가지고 창피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했을 때 훨씬 본인이 즐겁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애정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애정이 생겨서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명이라는 서명 그냥 걸어놓고 내방쳐놓은 게 아니라 나의 정성과 나의 관심으로 500명이 서명이 완료된 거는 훨씬 애정이 가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해피빈보다 우리 모금이 잘 되는 이유는 기관 선생님도 얘를 너무 힘들게 오픈을 해서 더 애정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이지만 자식이 알아서 커지면 애정이 갈까요? 얘 때문에 신경 쓰고 고생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좀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예쁘지. 얘가 내 자식처럼 되려면 이런 뒷단의 고생스러운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금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에서의 컨텐츠가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막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 막 빽빽한 뭐 글자, 이런 것들 읽혀요? 저도 후다닥 닫아버려요. 예, 거기에는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눈에 쏙쏙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희는 숫자 같은 거 되게 많이 넣기는 해요. 왜냐면 그게 되게 구체적이고 진짜 같아 보여요.
어떤 사람이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나 요즘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요즘 2억을 날려가지고 너무 어렵다 되게 마음이 그 금액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숫자가 주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요런 본문 내에 숫자 같은 거 되게 많이 넣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요런 주제가요 실제 모금액하고 연결해 보면 요렇게 모금이 될 수 없는 모금들이에요. 위안부 할머니가 이게 되게 옛날 모금 중에 하나인데요. 위안부 할머니의 일대기 출판. 사람들은 보통 이거 무슨 네티즌들이 모금을 해야 돼? 라고 옛날에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이 달성이 됩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요. 대고시로부터 600만 원, 그리고 이미 25만 명이 동참하고 있고 300만 원이 부족한 상태. 여러분들이 얘만 봤을 때는 아마 기부를 안 하셨을 텐데 아마 이런 내용들 거의 다 모았다는 거예요. 거의 다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이 부족한 상태면 훨씬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도 4살 회원이 그냥 회원이 다시 걷고 싶어요와 4살 아니면 이름도 안 들어가요. 근데 보통 이름, 나이 뭐 이런 것들 되게 구체적으로 넣었을 때가 잘 됩니다. 4살 회원이 2발로 다시 걷고 싶어요. 그리고 본문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직접 웹상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몰입도도 분명히 높아질 겁니다. 그냥 개도 아니라 이웃집 개. 네. 그리고 무릎도 아니라 왼쪽 무릎. 그리고 4살. 그리고 수술도 아니라 봉합 수술 비용.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요. 이주 여성 이혼 후 돌아갈 여비가 여기도 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결혼 정보 업체에 속아서 한국으로 시집 온 나라를 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면 이거 그냥 왠지 실제 같지 않고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식으로 실제 국가와 인원도 되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여비가 한 사람당 150만 원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미난 건데요. 외면된 70여 마리의 남은 생 좋은 기업. 여기 보면요. 믹스견, 대형견, 장애견, 노령견 이런 식으로 내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밝혔을 때 여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신뢰감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공감도도 매우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들 그리고 정확한 미션을 제시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분들의 행사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 취지 이런 식으로 어느 공간에서는 알리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왜 하게 되는지의 그런 과정들을 스토리텔링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스토리텔링에서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적 이슈와 함께 호흡하라. 제가 희망의 모금이라는 플랫폼을 처음 만들고 나서 나를 너무 흥분시켰던 독도 광고비 모금 운동이에요. 2억 1천만 원이 정말 빠른 속도로 모였고요. 실제 네티즌 14만 명이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뉴욕타임즈에 전면 광고를 낼 수 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독도 관련해서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독도니까 2억 1천만 원이 됐어 라고 하신다면 그건 틀린 생각이세요. 독도 관련된 모금 한국인들 모금 안 해요. 한국인들은요 정서적인 독도와 내가 생각하는 액션의 갭이 아주 큽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되게 막 감정적으로 하지만 방크의 활동에 관심 갖거나 거기에 기부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도 광고는요 100만 원 넘어본 적 의외로 없어요. 독도 사이버 독도 만들고 외부에 나가는 우리 회에 나가는 청년들이 래핑을 하는 이런 것도 다 관심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독도가 왜 우리 땅이야 라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 요게 뭐냐면요. 아동 성희롱 예방 교육이에요. 근데 아동 성희롱 성폭력에 사람들은 무지하게 관심을 있지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옛날에 굿네이버스에서 처음 시작하셨을 때 저희는 이거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몇만 원밖에 모금이 안 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나영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
똑같은 이런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건데도 1,200만 원이 넘게 모금이 됩니다. 그때 사실 나영이 모금 때 사람들은 다 나영이한테 기부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 나영이가 닥친 어떠한 피해보다는요, 신체적인 피해보다는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과정을 겪은 아이들은요,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가장 심하다고 하고요.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아주 심하다고 해서 이 모금은 그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고, 저희가 이렇게 모금이 1,2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 모금도 1,7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어요. 기념관 모금이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얘네들은 잘 되는 모금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서상. 근데 요때는요, 일본이 계속 망언을 했을 때, 하루 맨날 기사에서 뉴스에서 일본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모금을 하니까 잘 됐어요. 얘도 안타깝지만 나영이 사건이 있을 때 이후에 똑같은 모금을 하니까 잘 됐고요. 얘도 안중근 의사 그 의거 100주년 기념 때, 이거 오래 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슈 캘린더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날,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바다의 날, 뭐 이런 거, 뭐 바다 관련된 어떠한 날들 많이 하면 되고요. 청소년 관련된 거는 청소년 관련된, 무슨 질병의 날부터 무슨 날이 거의 맨날은 아니지만 한 3, 4일에 한 번씩 무슨 뭐 노는 날은 아니지만, 아니면 기념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는 날이랄까 되게 그러네요. 기념일은 아니지만, 예, 이렇게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이랑 관련된 날에 하잖아요. 그럼 네티즌들 더 동요하고요. 그리고 기획자들도 그런 모금들을 앞단에 내게 됩니다. 뭐 에이즈 관련된 날에는 에이즈 관련된 기사를 내고요. 노인 관련된 날에는 노인 관련된 거를 내고요. 뭐 그다음에 그 6.25 관련된 날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 돌아가신 분들, 뭐 그 자녀분들, 이런 식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뭐 공익이라든가 아니면 저는 이 뭐 사회에 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캘린더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우리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다 마킹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잘 안 되는 모금인 환경 모금, 그리고 미아찾기 관련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게 가족을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얘도 실종 아동의 날, 6월 25일인가 아마 그랬던 거, 6월 며칠이지? 실종 아동의 날이 그때를 넣어가지고 한 달 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위안부 관련된 거는 광복절, 이런 식으로 특정 날에는 그 관련된 모금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적어도 예를 들어서 저를 알게 되셨으니까 우리 기관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것 좀 프로모션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잘 안 움직이겠죠 저도. 근데 오늘이 이러이러한 날이니 우리 기관에서 이런 날에 연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걸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저희도 연관된 뭐 TV팟이라든가 아니면 뉴스 서비스라든가 아고라 서비스까지도 저희는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시각화하라. 온라인은요, 시각화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온라인은 텍스트보다는 이게 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뭐 보이스보다는 이미지보다는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는데요. 시각화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500명이나 서명을 하셨으면서 이거 아마 본인 기관 사진도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한 장 딱 올려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시대는요,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우리 기관도 찍고,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얼굴 나가는 거 문제되면 뒷모습 찍고요. 뭐 이런 거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왠지 얘를 기부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얘를 기부하고 싶으세요? 얘는요, 어찌 보면은 이분들 보호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저희는 사실 직접 저희가 찍으면 이렇게 안 하고요.
저희는 이분들도 내 얼굴이 나가기는 싫은데 나갔는데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가는 것도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자단들이 나갔을 때는요, 저희는 쿠션 같은 거 예쁘게 하트 쿠션 같은 거 들고 나가요. 그래서 하트 쿠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라든가, 예. 아니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빨간 컵 같은 거, 커다란 거 들고 가서 그 친구하고 건배하면서 이렇게 가려진다라던가, 이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친구하고 같이 할 때는 그거를 선물로 가져가고요. 저희는 소품을 선물로 가져가서 다시 뺏어오지 않아요. 그거 들고 가가지고 친구한테 선물하면서 이러한 이유를 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사진이 필요한데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할까?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뭐 크리스마스 때는 작은 트리 같은 것도 가져가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진은 항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떤 게 더 잘 보이세요? 당연하죠. 얘는 그냥 보자마자 확 닫아버리고 싶을 거예요.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 보거나. 근데 실제로 보면요, 오른쪽 볼보다 왼쪽 글에 훨씬 잘 쓰셨어요. 제목도 잘 쓰시고요. 여기 보면은 3,000여 명의 마음 센터를 바꾸다. 그래서 인권센터 이전, 그러니까 모금 후기에 대해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썼는지도 바이도 밝히셨고요. 이 문단마다 소타이틀을 다 넣으셔서 너무 정상스럽게 이것도 다 맞춰서 쓰셨어요. 근데 이전 센터가 인권센터가 바뀌었는데 결국 여긴 사진 한 장을 쓴대요. 비포, 애프터 사진 한 장이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겁니다. 얘는요, 뭐냐면요, 요즘에 재건축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올드한 동네들을 이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자비로 그림을 그리는 벽화 동아리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근데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는 사실 모금액이 되게 적었었어요. 저희 죄송하기도 했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이분들이 너무 예쁘게 바꿔놓고 이거를 벽화를 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이때 댓글이 아이고 더 할 걸 그랬네요 하고 이 후기를 보고서 많이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더 할 걸 그랬네 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계좌번호도 넣어드렸어요. 왜냐하면 더 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각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똑같은 미아 찾기 모금이었는데요. 하나는 79만 원, 하나는 270만 원이었어요. 요 차이는요, 뭐였냐면, 이 처음에 저희가 지원을 했잖아요. 요 지원금으로 행사를 직접 하셨었어요. 추모제. 그리고 추모제 영상을 담아가지고 여기서 같이 프로모션을 했었더니 그 행사를 보신 분들이 여기서 3개 정도 많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영상이요, 기술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내 아이들 막 까르르 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그 대상자의 목소리만 담아도요, 훨씬 더 그 네티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제가 놓친 말이 있는데요. 하나는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네, 하나 남았어요.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담아두면은 찍기는 잘하는데 정리 하나도 안 되면요, 얘를 다시 꺼내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옛날에 아르바이트 컴퓨터에다가 다 했다가 완전히 날려버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담당자가 퇴사를 하시면은 담당자의 퇴사와 함께 기존의 기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의장한테라도 다 보면은 싸우실 것 같은데 올려놓고 내부적으로 이런 거를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게 말씀인데요. 항상 후원 결과를 공유하라. 가장 중요한 게 후원과 공유인 것 같아요. 보통은 모금을 집행하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듯이 그 결과를 단순히 지표적인 것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세히 알려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례적인 그 사람들이 지원자가 아니라 되게 장기적인 우리의 응원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후기 하나하나에 너무 열심히 대표님들이 강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진행한 우리의 기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하나 했는데 칭찬해 주시는 그 댓글을 통해서 저희 담당자, 이쪽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쌍방향 소통이고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그래서 그 모금 후기 올릴 때마다 듣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맨 끝에 장표에 실행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간사님들께 뭐 제가 직접 실행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이론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의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얻어내는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라도 기억해서 내부적으로 가져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